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한인사회는 물론이고 주류사회 교회이스를 재집어보는 워싱턴 톡톡의 김성환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남중 하이리스 코리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계셨죠? 예. 네, 이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한인사회는 물론 예. 주류사회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 정리하는 게 좋죠. 네네. 우리 또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꼽은 거는요. 네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시는 것 같이. 아, 그렇군요. 저쪽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네. 이분이 이제 그 윌리엄 웨버 예비역 그렇죠. 대령. 아, 그렇죠. 예, 네. 이분이 네네. 그 한국전에서. 네. 팔과 다리를 다 잃었어요. 아, 그래도 그렇군요. 네. 끝까지 그 전선을 수호해가지고 네네. 한국 6.25 전쟁사에 길이 남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분이 그 워싱턴 DC에 소재한 6.25 참전 기념공원 내에 네네네. 들어가면은 네. 19인 용사상이 있습니다.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맨 앞에 이분이 그때에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있으니까. 네, 네, 예. 네, 그래서 거기 네. 모델 중에 한 분이신데 네, 판초의 그 판초역을 신고, 쓰고 그렇죠. 계시고, 예, M1 총독을.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유일하게 M1 총을 드신 분이 이분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여러분들 혹시 김영공원에 한번 가시면은 네. 유일하게 M1 총 드신 분 찾으시면 이제 우리 웨버 예비역 대령이다. 고 돌아가시니까 고 윌리엄 웨버 네. 대령이시죠. 네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유명하시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그 미국보다도 중국 쪽에 더 가깝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지난 5월달에 여기에 지난해죠. 추모의백 네. 예, 지난 5월달에 추모의백 건립할 때 지나요. 그때 착공식에 오셨죠. 예, 자꾸 오셔가지고 네. 이분을 발견해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무릎을 꿇고 정말 극전한 예를 다 갖추신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97세 일기인데 이렇게 별세하셨는데 네. 그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지난 이제 9일 네. 오후 7시 40분경입니다. 네. 메릴랜드에 자택에 있는데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입원이 불가능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오후 7시 40분경에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주류 사회에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상당한 충격과 슬픔에 잠겼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얼마만큼 유명하냐면은 한국 6.25 전쟁의 그 어떤 영웅이자 네. 또는 한미 동맹의 상징인 분이었어요. 그렇죠. 상징인 네. 분이죠. 예, 네. 이분이 그 처음에 한국 전쟁에 참전한 거는 인천 상륙 작전 때. 네. 그때 이제 메가다 장군과 일원으로 이제 그때 대위로, 네. 예, 대위로 공수부대 오. 대위로 참여를 했죠. 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중공군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 이제 미군이나 우리 국군이 약간 후퇴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원주로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주에서 이제 중공군하고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서 이제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네. 그래도 팔과 다리를 잃고도 그분은 집으로 귀환되지 않고 네. 전쟁터에 나와서 자기는 싸우겠다. 예, 이렇게 해서 유명하신 분이 지금 이 네. 윌리엄 웨버 대령이죠. 예, 그렇죠. 네. 사실 이제 97세라 그러면은 천수를 누렸다 봐도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찍 이제 뭐 하나님께서 또 네. 뜻이 깊은 뜻이 계셔가지고 네네. 6.25 때 이렇게 돌아가셨어야 할 분을 네. 이제 이분이 참 제2의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이죠. 물론 이분이 이제 이분의 그 추모의백을 건립을 기획을 하고 네네. 초대 재단 이사장을 맡으실 때 그렇죠. 그때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취재를 한번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이분이 참 몸도 그렇게 성치 않으시고 연로하신데도 네. 눈빛 하나만큼은요 네. 정말 20대 파란만장할 때 전쟁터에 나가도 그런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앞으로도 좀 강하게 잘 또 오래 또 사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예. 이분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못지않게 예. 자기가 그 6.25 전쟁에 참전해서 중공군과 아니면 공산군과 싸운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의 자유는 자기처럼 이렇게 희생하고 네. 헌신하고 네. 봉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또, 늘 강조하셨죠. 네. 또 기억에 남는 한 말씀은 네네.
뭐냐 그러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네. 자기가 지켜보았다고 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네. 10대 그 경제 강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네. 충분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참 감명 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는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자기가 직접 북한 공산군하고 중국 공산군이 쳐 내려오는 걸 봤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북침 뭐 남한이 뭐 언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를 제대로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자라나는 차세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 뭐 저 국내 한국 국내나 보면은 학교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 6.25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막 희미한 네.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일부는 뭘 모르고 아 이게 진짜 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간 거냐 네. 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설도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대부분의 또 미주 동포들은 네. 이제 한국 안보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죠. 국군과 한미 동맹의 관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국방부에서 대변인을 퇴임하면서 네네. 퇴임사 중에 한 말씀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그 걱정되었다. 네네. 예, 그렇게 국방부 전선 1선에 있는 분도 그런 네. 말 하셨듯이 네네. 그동안에 참 우리 미주 동포들도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네네. 굉장히 안보와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좀 걱정이 덜 할 건지 좀 더 지키고 예, 맞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게 네. 경제와 안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와 안보를 같이 제대로 추진을 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해외 동포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그러한 면에서 조금 이렇게 어떤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네. 번째 네. 우리 기사 소식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네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올 그 7월에 네네. 우리 저 워싱턴에 네. 정말 그 동포 사이에 큰 행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특히 우리 그 네. 대한민국 국기인 그 태권도 관련해 가지고 국기원이요, 네. 그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이게 원래는 이제 대한민국 국기원하고 또 아니면 문체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 국기원하고 문체부.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이제 네. 국기원이 주최를 합니다. 네. 국기원이 주최를 해서 워싱턴 그 북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그 조지 메이슨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가면 아레나 체육관이 있거든요. 예. 거기하고 이제 덜레스 인근에 그 메리어트 호텔이 있어요. 예. 리젠스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간 태권도 박람회, 예. 태권도 엑스포를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태권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이러한 그 태권도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 동포들은 물론 대한민국 또 아니면 미국 국가에게도 상당한 어떤 효과를 가져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 내용 또한 재밌습니다. 이게 그냥 국기원 시범단이 데몬스트레이션 시범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교육이 다 포함됐습니다. 사범들의 교육, 또 자격증 문제, 또 어떤 그 단증 문제 이러한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다시 미주 지역에서 하나의 상업화를 떠나서 진짜 무술로서 태권도가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이러한 데 초점을 맞추는 행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전국에서 한 10,000여 명이 참여하고 이 거기에 참가하는 국기원 컵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단만 해도 1,500명에서 2,000명. 근데 이 뭐 미주 전역은 물론이거냐 아마 북미주 지역, 그렇죠. 캐나다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온다고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월에 있을 태권도 국기원 이 시범하고 굉장히 큰 행사인데요. 그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 그러니까 자 그 워싱턴에는 또
저 태권도인 그러면 또 박천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조지 메신 대학. 예, 조지 메신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계신데 교수죠. 이번에 이제 이영곤 저기 관장님께서 네네. 이제 조지 메슨의 저 체육관 계약을 하면서도 네네. 이 박천재 박사 모르고 다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네. 워싱턴 태권도인들이 좀 웅성거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좀 몇 군데 전화 물어보니까 네. 좀 재밌더라고요. 네. 왜냐 그러니까 올 10월에 네네. 한국 국기원장 선거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10월에 네네. 그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네네. 이 박천재 박사께서 네. 국기원장에 도전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도전하는데 네. 이동섭 현 국기원장이 네네. 또 유임을 하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같이 이제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까 워싱턴에 있는 태권도인들은 이렇게 벤치 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아, 이제 그걸 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네. 뭐 그거를 어떤 벤치를 놓거나 일부러 제외를 하거나 이건 아니었고 네. 그 이동원 국기원장이 네. 여기서 저 최은길 관장하고 친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최은길 관장한테 이제 찾아가서 먼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일주일간 하려면은 거의 뭐 30만 달러 프로젝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돈을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당하느냐? 네. 뭐 이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잖아요. 수입이 얼마나 될지 네. 또 지출은 뻔히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많은 태권도인들이 좀 이게 어물쩡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영권 이분 관장께서는 여기서 네. 뭐 한 40년, 40년 네. 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집에 6형제가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예, 이광석 씨가 예, 동창분이에요. 바로 밑에. 6형제가 전부 태권도 그렇죠.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 한 50여 개 태권도 도장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6형제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야 다만 여기서 뭐 어디서 참가비 받고 선수단 뭐 받고 해가지고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서 6형제가 1인당 2만 불씩 내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12만 불이 거기서 이제 이게 그렇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 또 스토리가 있군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예. 해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태권도 뭐 관장이나 사범들이 사실은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많이 본대요. 네. 그래서 이영곤 관장이 그랬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싶으면은 이걸 하고 싶다는 어떤 플랜을 가져오면은 자기는 양보를 하겠다. 예, 이게 재정이라든가 이 모든 운영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을 제시를 해달라. 그럼 자기는 양보하겠다 했는데 아무도 말만 하지 뭐 제시하는 사람이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서울 국기원에서는 자꾸 연락은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 네. 준비위원회가 한 50여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준비위원들이. 예,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주로 이영권 관장 형제가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네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행사가 정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인데 태권도가 국기죠. 예, 국기고 네.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참 정말 잘 돼가지고 네. 미주류 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태권도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좀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예, 그게 될 수밖에 또 없는 게요. 네. 이번에 7월 4일 그 워싱턴 DC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하는 그게 네. 가장 큰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하고 지금 사실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최종 그래요? 확정은 아닌데 네. 그게 거기에 참가해서 시범을 한번 보이는 걸로 네. 지금 이제 국기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주최 본부에서 모든 것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퍼레이드 참가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왜 그 퍼레이드 가면은 미국 주류 방송이 전부 중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미 전역은 그렇죠. 물론이고 전 세계에 그 축제가 나가니까 국기원 또한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요. 봅니다. 그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네네. 원래 세계인들이 이태리 국민들을 제일 부러워해요. 왜냐니까 그 사람들은 선조들의 그 문화유산으로 네네. 별로 일하는 것 없이 관광 수기로만 먹고 산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네. 이 태권도라는 이 국기 하나 가지고요. 네. 우리 태권도인들이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어디든 태권도장에 다 있고 우리 예, 한의대 다 맞습니다. 운영하고 이게 있습니다. 거의 예. 뭐 이렇게 그 이현건 관장에게만 뭐 전 세계 그렇죠. 없는 나라가 없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태권도 수련생이 예. 수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말이에요. 명이. 예. 매일 그 도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렇죠. 네. 거기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예. 참 만만치 않을 그러니까. 거고 거기다가 또 태권도인들이 또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 가서 또 경호대장도 하시고 물론이죠. 예, 많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시더라고요. 이 태권도인들이 뭐 어디 가서 경호몰로 들어가면 최고 출세하는 그러니까 걸로 말이에요.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참고로 미국에는 태권도장이 한 3,000여 개가 있더라고요. 예, 3,000. 있는데 예. 국기원에 등록된 도장은 1,000개밖에 안 된답니다. 아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그러한 교육도 한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그 태권도장도 상당히 어려움. 그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도 교육을 해주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태권도 도장 운영이 예.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교육 위주가 아니라 좀 이제 무술 위주로 나갈 수 있게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 예. 그러면 네. 이제 태권도 행사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근데 마지막 딱 한 가지는 네. 이번 행사가 전역에서 만여 명이 오기 때문에 네. 우리 동포사의 경제에도 아 그렇죠. 지역 경제 나름대로 활성화되죠. 이렇게 큰 예. 효과를 그렇죠. 얻지 않을까. NN델 한인 상권이 그러니까, 조금 분주해질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포사 입장에서는 예. 환영할 만한 행사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한인 상권 식당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니까 하는 말인데 네네. 이번에 그 예. 하원에서 그 식당 부재 기금. 제2차 RRF 기금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 지금 420억 달러를 예. 지원하겠다. 네네.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게 이제 현재 하원 통과되고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이 통과되면 이제 대통령 결재로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이게 굉장히 걸림돌은 상원이 문제입니다. 상원이 예, 상원이 지금 반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민주당이 완전히 장담할 수도 없고 예. 공화당이 이거를 완전히 비토를 하면은 또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문제는 공화당도 이제 앞으로 선거를 대비해서 예. 이 중소기업 또 특히 이렇게 소상인들은 도와야 된다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 통과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금 풀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 3월 6일 네네. 그 상원을 통과했던 또 식당 그 보조 네. 기금이 처음에는 250억 달러였는데 그렇죠. 286억 달러까지 올라왔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듯이 이번에 이제 하원 통과가 420억 달러인데 네네. 물론 이제 가격은 좀 조절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네. 이제 이번에 한 18만여 업체가 이제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중에는 우리 한인 업체도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새로 신청이 아니고 지난해 이미 신청을 했는데 예. 혜택을 받지 못한 예. 이 업소를 대상으로 이번에 2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1차가 네. 내용을 보니까 업소당 최대 500만 달러까지 네, 네. 신청이 가능하고 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식당이나 네. 술집이나 외식업소가 네. 2019년도 총 매출액이 100만 달러였지만 2020년도에는 만약에 50만 달러라 그러면은 네. 50만 달러를 갖다가 예. 예, 맞습니다. 상환, 그러니까 상환할 필요 없는 무상지급이었거든요. 이것도 무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에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네. 신청을 제대로 해가지고 받은 데는 굉장히 부름을 샀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보도도 네. 돼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몇십만 네. 원밖에 쭉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들어가지 못한 그 업체가 많죠. 많지. 그 업체들이 네. 이번에는 다시 이제 세부 정보가 나올 거니까요. 네. 식당 업주들께서는 열심히 잘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가 예. 이번에는 다시 제대로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가 예. 이번에는 거의 50% 이상이 이제 혜택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 단 하나 2019년에 비해서 2020, 2021년도가 매출이 예. 40% 이상이 줄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야지만 대상으로 네. 선정이 됩니다. 어쨌든 뭐 세부 사항은 나올 거니까요. 네. 잘 챙겨가지고 이거는 네. 뭐 SB 융자 같이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무상이니까 무상 지원이니까. 어쨌든 네. 우리 그 지난번에도 그 한인
그 업소들 보니까 네네. 혜택을 굉장히 있고 그렇죠. 재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꼭 잘 챙겨가지고 우리가 찾아 먹을 건 좀 찾아 먹읍시다. 그렇죠. 네. 예. 네. 예, 다음은 네. 그 우리 그 한인 검사가 이제 그 카운티 검사장으로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는 건 있잖아요. 예. 그래 그 저 이제 레리 호건이라고 메릴랜드 주지사 이제 뭐 모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또 그 부인이신 또 유미 호건 여사. 예. 네. 그 주지사의 그러니까 차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이미 스털링이라고 현재는 이제 검사인데 검사 생활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는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음. 이 일반 평검사로 남을 게 아니라 검사장에 돼서 뭔가 우리가 이 동포 사회 어떤 법적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좀 희생을 하겠다. 예. 그러한 다짐을 갖고 지금 그 세인트 메리스 카운이라고 예. 메릴랜드에 있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크진 않는데 가장 거기가 그래도 또 부천이고 아름다운 그 카운입니다. 거기에 이제 검사장에 출사표를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그 공화당 후보로 이제 2명이 지금 이렇게 경선이 붙었는데 예. 7월 10일 날 이제 예비 선거를 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이분이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11월에 본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마지막 한 판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단체장들이 며칠 네, 전- 10일 그 오후입니다. 오후에. 10일 오후에 예. 그 에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에 있는 그 929 포차라는 곳에서 예. 후원 행사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는 뭐 스티브 리 그 한인연합회장,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장, 황원균 그 커뮤니티 센터 부이사장 네. 등등 해서 이 한인사회 리더들이 한 20-30명에다 또 네. 일반인들도 한 20명에서 한 50여 명이 참여해서 예. 십시일반 네. 우리가 이 스털링 그 후보를 네. 도와야 되겠다. 예. 다만 여기서는 뭐 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지원으로 이분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한인 사회가 오랜만에 그 화합과 단결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유익한 행사였죠.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저 워싱턴 동포들 이래 보면은요. 네. 그런 모금 행사에 정말 십시일반 잘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코리안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기금 그렇죠. 그 피난민들 위해서 네. 모금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강원도에 우리 저 동해안 산불. 한인민들 네. 예, 거기에도 또 참여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참 한인들의 네. 그 참 이 좀 봉사 정신 참여 정신이 참 네. 아직도 참 출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다가 또 우리 지난 작년인가 돌아가신 강철은 전 워싱턴 한인연합 회장님, 예, 그렇죠. 그분도 또 그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장학 이제 사업이요. 장학사업 해가지고 예. 장학금 그런 사업도 펼쳐지고 아주 동포 예. 사회에 굉장히 참 훈훈한 소식인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예. 모습을 볼 적에는 이제 우리 그 동포 사회에도 네. 좀 내일이 좀 밝은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래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런 훈훈한 감동 뉴스가 많이 우리가 생산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예, 우선 그러면은 스틀링 검사님 꼭 그 당선되길 바라면서 네. 이 소식 이쯤을 하고요. 네. 지금 한국에는 그 재외 동포들을 위한 행사가 큰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가 이제 세계 한인회장 대회하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세계 한상대회거든요. 이게 쌍벽을 이루는 대회. 예, 그렇죠. 한상대회는 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상공인들. 한상들, 네. 예, 한상들이 네.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네. 이제 서로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 있으면 협력하고 그런 대회인데 네. 이게 여태까지는 이제 올해까지죠. 네네. 올해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주로 그렇죠. 이렇게 다 개최가 되어 왔는데 2023년부터는 이제 해외에서 한번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한상대회라는 게 말 그대로 예. 국내에 있는 상공인도 상공이지만 사실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상공인들의 그 어떤 집합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국내의 그 기업인들과 상공인들과 또 만남을 가져서 어떤 네. 무역도 하고 교류도 하고 네. 예, 이거는 우리도 필요하지만 국내의 기업들도 필요한 네. 이러한 유익한 행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한국에서 네. 각 도시에 순회하면서 매년 네. 가을에 열렸는데 이번에 최초로 네. 한번 해외에서 해보자 네. 해가지고 이게 우리 해외 상공인들의 어찌 보면은 큰 성과입니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님 아이디어로 네. 이제 시작돼가지고 네네. 제가 알고는 이제 실사단이 파견됐었어요 올 초부터.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틀란타, 뉴욕, 달라스, LA 다 네, 이렇게 몇 군데.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체 이제 회의 결과 네. 이제 오렌지 카운으로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게 예. 4개인가 5개 도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그렇죠. 도시가 신청한 게 아니라 상공인 협회가 있는 도시. 그렇죠. 거기서 상공인 협회가 신청을 했죠. 네. 그런데 재외동포재단에서 이제 엄밀한 아주 엄격한 실사를 한 결과 예.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는 예. 일단은 오렌지 카운티가 한인이 상당히 제일 많이 많습니다. 부자하고 있죠. 네. LA하고 같이 포함되니까. 예, 그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또 기업 또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활동하고 예. 또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가깝고 예, 한국과 네, 뭐 이렇게 전 맞습니다. 세계에서 올 수 있는 곳이 이제 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가 아닌가. 네. 날씨 또한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는 걸로 네.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래. 뭐 물론 뭐 행사 많이 치러 보신 분들이 하니까 네. 준비 잘 하시겠지만은 일단은 해외에서 처음 치르는 해외 행사인 만큼 네.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에서 잘 준비하시길. 예, 제가 네. 이렇게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그 캘리포니아 정부도 그렇고요. 네. 또 오렌지 카운티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환영을 하는 입장이며 네. 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뭐 협력을 해서 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외 첫 행사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래요. 뭐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네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의미 있는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만 나이로 하자 이제는 네. 네.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끼리도 이 유교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나이 가지고 좀 싸울 때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3살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물론이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 또 군대 영령 같은 네네. 거 또 뭐 접종 같은 거 보험 네네.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해지지 예.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해가지고 네. 이제 만 나이 제도를 이제 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건 제가 보기엔 아주 잘한 결정으로 네. 보는데요. 우리가 꼭 한국까지 먼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동포사에서 보면은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내가 뭐 만으로는 몇 살이고 뭐 현재 나이는 몇 살이고 막 이래서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냥 굳이 그렇게 우리가 만과 뭐 현재 나이와 막 이 구분을 한다는 자체가 네. 이 바쁜 21세기 현대 생활에서 그렇죠.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걸 결정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했다고 저는. 그렇지만 네. 일각에서는 참 부모가 근 1년을 태에 안고 이렇게 살아온 생명인데 나이를 1살 줄이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있어요. 그게 그러면 한국 부모만 1년을 태아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 부모도 그렇고 예. 캐나다 부모도 그렇고 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거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네. 해드릴게요. 올해 1월 1일 날 새벽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태어났는데 근데 얘가 15분 늦게 나왔어요. 네네, 그렇죠. 둘째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해는 2021년도에 태어나고 네. 한 해는 2022년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요. 네.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쌍둥이인데도? 2살, 3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한국 같았으면은 쌍둥이면서도 나이가 서로 1살 그렇죠. 차이 나는 아주 진기록이 씌워질 네. 뻔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우리 세계 글로벌화에 맞지 않는 나이 제도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더라도 이렇게 미국처럼 네. 뭐 내가 태어난 지 6개월 됐으면 지금 뭐 6months다 네. 아니면 9개월 됐으면 9months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정확하지 않을까. 예, 예. 굳이 뭐 태어난 걸 해서 지금도 1살이고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1살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네. 이렇게 피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계산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오래된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감내해가지고 이제는 뭐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세계화에 있기 세계화에 때문에, 따라가야죠. 거기에 발 맞춰서 네. 모든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이번에 인수의 결정은 아주 잘됐다. 잘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끝낼까요? 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이렇게 대담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